플랜 B 스타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낮에 방송을 하나 올렸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그냥 엔터테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네, 별로 배울 것도 의미도 없는 그냥 엔터테인 그 이상 이하의 방송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자리에 앉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멘탈 관리, 그쵸?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플랜 B 스탁,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고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방송 성격이. 따라서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며 제가 삼형제의 주주로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분들 좋아요를 꾹 예, 오전에 만들었던 방송은요, 막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이런 일이 있었죠? 라는 뭐 그 정도 성격의 방송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었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늘 빅픽처 다시 잡아드릴게요. 지난 방송들 제가 쭉 섞어서 합쳐가지고 핵심 방송이라고 해야 할까요? 따라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집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빅픽처 다시 잡아드릴게요. 쉽게 지난 15년을 짧게 점검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제 첫 방송 4월 달에 제 첫 방송 플랜 V가 지금 한 달 4주 차입니다. 6월 7일이 딱 2달째 되는 날인데 일단은 제가 그때 셀트리온 살면서 첫 방송에서 빅픽처를 박아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는 짓과 여기서 하는 짓.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의 미래가 내 눈에는 비슷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재료로 올라갔고 앞으로는 이 재료 때문에 올라갈 텐데 매일매일 일희일비 하시는 바람에 흔들리고 먹지 못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약 2달이 조금 안 되게 시간이 지났는데 털리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일일비 하시진 않았나요? 안전벨트는 꽉 매셨네요. 매셨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여기에 뭐 글들을 쭉 써놨는데, 혹시 산으로 갈까봐 약간 해놓은 것 뿐인데, 잠깐만 체크해 볼까요? 일단 준비한 자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조금 거슬려서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지난 이 셀트리온의 모든 역사가 한눈에 보이실 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제가 첫 방송에서 빅피처 박았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첫 방송 형식이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나 있다. 예, 여기 안에서 노는 거다, 우리. 어떠한 얘기를 갖다 붙여도 다 좋다. 좋은에서 좋다고 말하는 거. 근데 누가 나한테 욕하겠느냐? 기억나시죠? 지금 코로나죠. 이 코로나 어떤 치료제? 예. 좀 있으면 진단키트 말도 나오겠죠? 다 예견된 재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코로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네 약간 좀 소스? 플러스 알파? 뭐, 그 정도 개념밖에 안 되지. 진짜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 셀제에 대해서 질문. 네, 질문은 이제 셀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일단, 제 답변은 객관적으로는 보내줍시다. 보내주자고요, 우리. 네. 신경 쓰지 말자고요. 셀트리온과 셀케. 이게 중요해요. 셀트리온 제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조금 아쉬웠어요. 너무 혼자서만 그랬고 너무 테마니까 이거 실체 있으니까 지금 실체가 없어요. 오로지 재료 모멘텀이죠. 오로지 이걸로 인한 상승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자신감 있게 추천도 못 해드렸던 이유는 테마주 형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테마주 형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 일종의 테마주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미 신고가를 찍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에 대한 것까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달라붙어야 되냐?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과 셀케예요, 여러분들. 조바심 느끼시지 마세요. 얘기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이 개념을 살짝 잡아드리자면은,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아시죠? 저를 믿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회수는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꺼내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발언한 거예요. 3, 4분기 내에 합병 임시주총을 열겠다. 지난 3월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6월이니까 3, 4분기면은 어찌 보면은 뭐 2분기가 6월 달에 끝나고 7월에서 겨울 사이에 임시주총을 열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대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으나 제 해석은 달라요. 해석은 다릅니다. 재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봤어요. 주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핸들링을 하면은 합병은 된다. 즉 누구 하나 너무 치우치거나, 그죠? 셀트리온이 있고 제약이 있고 헬스케어가 있는데 너무 치우치면은 합병이 될 수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예요. 주주들이 반대를 할지라도 합병은 진행할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들렸거든요. 제 눈과 귀. 전 이렇게 보였어요. 저 말이. 이 두 가지의 말들로 보였어요. 마치 주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합병 안 한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지금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합병이 진행되는 것도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이걸로 인한 여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차트 분석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좋은 회사는요, 수량을 모아가고 중장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셀제가 날아갔다고 어떤 조바심? 이런 거 느끼시지 마세요. 제발. 네. 제발. 천천히. 가자. 조용히 가자. 네. 요 마인드로 멘탈을 잡아주실래요? 그리고 어떤 큰 그림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그림, 이런 일들, 그쵸? 이거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이런 K바이오, 이런 대세 상승 시장과 셀트리온 삼형제, 이 모든 건 다 예견된 거였어요. 저처럼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고 이번 코로나 하락 때 좋아하는 종목들을 아마 담으셨을 거예요. 그런 지난 얘기들은 필요 없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고, 일단은 그것들을 위해서 이걸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OR캠 차트입니다. 이건 셀트리온 차트인데 쫙 깔아놓은 거예요. 지난 역사적 차트를 전부 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해요. 이때는 원래 얘네들은요, 항상 꼭 늦어. 1, 2년. 하지만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엔 다 이러네요. 이게 이 회사의 포인트예요. 지난 황우석, 줄기세포였나요? 그 관련돼서 뭐 사기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거든요. 하지만 소리 없이 크고 진짜였던 회사들이 빛을 발했고 2차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단은 이 예전에 OR캠 시절 2005년부터 뭐 코스닥 상장 한 해 하다가 무산되고 나스닥으로 한 해 만에 무산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하지만 빠다리가 났고 결국에는 그 직후 코스닥으로 우회 상장을 합니다. OR캠과 합병을 하죠. 2008년. 그 이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당시에 2008년에서 9년 요 시기에 회장님이 영업이익을 2015년까지 5천억을 찍겠다고 했고 그게 2017년도에 달성이 됐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이 당시 영업이익은 200억대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영업이익을 25배를 늘리겠대. 그쵸?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후, 최근에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2030년까지 매출액 30조를 찍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우리 미래의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풀어드릴게요. 목표가, 미래 목표가? 예,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풀어서. 그리고 매년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이런 용어들도 알면은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큰 그림을 인식하고 가시는 게 주식시장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다란 판, 이 재료의 판, 이 작전의 판이 뭔가 요걸 인식하시고 전 그 작전의 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주 크게. 그렇죠?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매출액 30조.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뭐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가 뭐 유럽이랑 미국의 승인이 되네 마네, 진행이 어떻게 되네 마네 잡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19년 말에 2019년 말 램시마 SC EMA가 승인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2의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이 방송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내일 올릴게요. 제가 이 방송 안 했는데 여러분들을 달래드리기 위해서는 플랜 V의 해석은 공유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체크해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체크해봤어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오해하시는데 저는 이 종목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매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를 다 겪어봐요. 그래서 잘 아는 거라서 멘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털리지 말자고 우리. 제발 같이 먹자고. 여러분들 제발 멘탈을 안 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9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조금 쭉쭉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원합니다. 일단은 이때는 이제 이게 회사 매각 찌라시로 시세가 이거 잠깐 가까이 보여드리면은 반토막이 났다가 들어 올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핸들링을 했을 때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막 분식회계 M&A가 이때 이제 회사 매각 발표를 했으면은 그때 머크였을 거예요. 독일에서 머크가 M&A를 하네 안 하네 하지만 결국 무산됩니다. 근데 그것도 악재가 아니었는데 악재로 둔갑시켰었고, 임상이 뭐 잘 진행이 되네 안 되네 하여튼 별의별 거를 다 하면서 힘들게 하다가 이 시기에 화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합니다. 요 날이에요. 이걸로 시세가 되는데 이거를 예견할 수가 있어요. 미래의 대시세. 기억해 주세요. 미래의 대시세를 예상하고 이때 이후로 대시세가 터졌어요. 그 근거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램시마가 승인이 되네 안 되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가 어떤 미국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혹, 이런 저질 악재 찌라시들이 많았어요. 진출할까? 근데 호스피다가 미국의 램시마의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화이자가 이 회사를 먹어버려요. 화이자는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박 재료란 말이에요. 매출, 그런 의혹을 종식시켜주는 재료였고 미래는 예견됐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방송한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일단 합병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건데 합병 얘기는요 이미 2015년부터 나옵니다. 이거를 또 참고해 주세요. 그냥 가볍게 기억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시세가 실제로 터지기 전에 여기에서 유상증자 찌라시 제가 방송 많이 했잖아요. 이 새희들, 이 나쁜 새희들, 가짜 유상증자 찌라시가 나와요. 탈탈 털고 여기서 탈탈 털어내고 들어 올린 다음에 시세가 분출되는데 그 사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 상장, 코스피 이전 상장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실적, 그리고 여기서 거래소 이전 상장이 되면서 이제 시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전 이게 하는 짓이 비슷해 보인다고요. 이때랑.
이전 상장이랑 셀케 IPO랑 실적으로 올렸을 때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는 비슷해 보여요. 그 3, 4분기란 시점도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올게요. 이것도 설명해 드렸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는 좋아. 그럼 여기서 왜 빠졌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송이 제가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방송을 올렸었고, 그날 하필 블록들이 터져가지고 제 방송을 제가 묻어버렸죠?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 아까 실시간 방송을 제가 지금 묻을 거예요. 그게 뭐 내용이 있는 방송이 아니라서 이 방송에 주목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주주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 그리고 뭐 제약 주주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3연제 주주 모두들 제가 축하드리고, 그러니까 제약 주주들은 축하드리고, 제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제 예전부터 모두가 좋다고 했고요. 일단은 2018년, 19년에 왜 가지 못했을까? 키워드만 적어왔어요. 일단 경쟁 기업들이 많아요. 해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셀트리온만 생산하겠습니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공장 및 설비, 시설에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도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셀트리온이 셀케로 파는데 이 셀케가 해외로 판매해요. 근데 한 달이 걸러서 팔았거든요. 이게 되시나요? 해외로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셀케가 해외에 파는데 해외 법인을 거쳐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됐고 얘 혼자 먹어야 되는 걸 얘가 같이 나눠 먹었지만 지금은 얘를 지워버렸어요, 얘를. 그래서 셀케가 그냥 직접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진이 늘어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다시 화면 넘어올게요. 공장을 증설했어요. 그럼 대량 생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절감되고 이 싼 원료를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아서 해외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폭발할 거예요. 매출이. 그런 회사의 주주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셀케, 그리고 셀제.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하락하는 시간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고 지금 다 지났어요. 그게. 세팅, 준비 완료가 됐다. 램시마 SC가 EMA 유럽 승인을 받았잖아요. 지난해 말에. 2021년에는 미국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FDA죠? 여기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뚫고 가면은 그냥 말도 안 될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 신약, 그런 것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소리 없이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회사가. 조급파붐이 왜 금물이냐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2017년. 이 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폭증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매출이 폭증. 근데 주가는 있다고 오잖아요. 유상증자 때리고 올라가서 기잖아요. 폭증하고 있는데 주가는 답답했었다고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지금도 답답하잖아요. 속지 말자고요, 우리. 이때를 기억합시다. 지금 소리 없이 크고 있다. 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 털리시면 안 돼요. 조바심도 느끼시면 안 되고, 소리 없이 크고 있는 거예요, 이때처럼. 이때가 주가가 그럼 빨리 올라갔어야지. 매출이 폭증하고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유중악재로 털었잖아요. 지금은 아마도 코로나가 비슷한 성질일 수 있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싹 긁었으니까. 그쵸? 우리 속지 말자고요. 그쵸?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임시주총 재료 이후로 날라갔다. 미래는 추정컨대 합병 임시주총, 주종이라 돼 있네. 죄송합니다. 오토가 되는 걸 지금 봤네요. 합병 임시주총으로 인해서 미래 일정 시점에 3, 4분기쯤에 되면 베스트예요. 그 사이에 실적은 쌓아가고 있을 거고 코로나 관련 이슈를 계속 말할 겁니다. 진단키트든 치료제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대시세를 한번 연출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지난 2달 전의 방송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2018년에서 19년은 왜 가지 못했을까를 이해한다면 이 종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이니까. 미래를 위한 거니까. 우리도 회사도 5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도 지금 투자했으면은 같이 5년, 10년 한번 각오해보는 거 어떨까요? 진짜 긴 마음으로 길게. 미래 목표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30조. 30조에 대한 퍼즐을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액 지금 삼형제 시총 그 당시 40조였어요. 합산 시총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매출액 3조 그리고 순이익, 당기 순이익입니다. 마진 깡패인 거를 유지를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와야지 현재 시총이 적정 시총이다. 근데 셀트리온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런 매출들은 1조대예요. 순이익도 4천억대였고요, 당시. 그럼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비쌀 보이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면 매출액이 30조라는 건요. 순이익을 10조 내외로 가정해 보자고요. 이건 회장님의 말을 토대로 가정한 겁니다. 이유는 지난 이때도 망원이라 생각했던 영업이익이 200억대에 불과했던 회사가 2015년까지 5천억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1, 2년 늦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좀 주목해요. 그리고 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근거는 아주 많아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공부하는 차원에선 가능하지만 큰 그림을 인식하자는 게 제 의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큰 그림을 파악해야지 털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큰 그림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내일의 시세? 내일 모레 시세? 이게 지금 뭐 셀제가 오르네 마네? 셀트리온이 내일 가네 마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회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회사들은 이 일봉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을 길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가는 거예요. 주봉이 좀 현실적이죠. 월봉까지 보다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소리 없이 크고 있는 이 회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자. 큰 그림을 갖자 제발. 그럼 얘기를 돌아와서 다시 그 매출액에 대한 걸 얘기해보면은 40조, 삼형제 40조 시총 그리고 매출액 3조. 이건 제가 기본적 분석으로 제 지난 방송들에서 계산한 건데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30조 매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드릴게요. 30조 매출이면은 10조 순이익. 그러면 시총은 나오잖아요. 400조. 네, 플랜 V의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이후 미래 일정 시점 2030년까지의 제 목표가는 최소 목표가는 이겁니다. 황당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셀트리온이 400조 40조 기준으로 매출액 3조 1조니까 매출액 10조 찍으면 순이익이 1조고 시총은 400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런 좋은 회사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풀어가면 되겠죠? 가령 3분기 실적, 반기 실적이 나오겠죠? 반기, 그리고 3분기 결산, 2020년 실적 한번 체크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는 커요. 제 목표가는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최소 400조예요, 최소 400조. 네, 좀 황당하신가요? 이 정도 멘탈은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지금 이런 시세 하루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멘탈은 돼야지. 그런 느낌의 플랜 V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집착하시지 말라고. 이거 숫자 바뀔 거라고. 이 최고, 오늘 그래서 일부러 셀트리온 제약을 일부러 찍은 거예요. 이 최고로 넘어가는 이 순간을 담고 싶어서. 이게 셀트리온과 셀케의 미래라서 셀제가 먼저 선빵을 친 걸 뿐. 네. 셀제도 혼자 이렇게 독보적으로 가면은 얘도 꼬꾸라져야 돼요. 네. 얘 혼자 계속 무한적으로 간다는 것? 그건 진짜 회장님 너무 욕심 아닙니까? 아무리 합병이 빅피처고 그거 너무 욕심 아니신가요? 합병이라는 빅피처에서 있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너무 얘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키를 맞춰주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혼자 지속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물론 얘가 계속 간다? 그리고 동시에 셀트리온에서 기다렸던 요 봉 있잖아요. 요거. 셀케로 치면은 뭐가 될까요? 셀케도 한번 봐볼까요? 요게 뜨면 어떻게 될까? 일단 셀트리온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이때도 거래소 이전 상장된 재료를 띄우기 전후로 해서 이미 시세가 떠요. 전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걸 기다린다고요. 이게 올라와서 꿈틀꿈틀 되는 거를 기다리고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조금 더 멀리 가보면은 이 시세가 어떤 걸 바라냐면요. 제 마음속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는 거는 3, 4분기까지 이 고점 권역 있죠? 30만 원대. 거기를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으로. 그래서 그 위에서 움직이다가 합병 재료로 빡 위로 올려줬으면. 근데 그러기에는 실적이 2020년에 얼마나 받쳐줄지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결국 미래의 일정 시점에는 얘가 시발점이 될 거예요. 3, 4분기에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회장님은 꼭 1, 2년씩 늦어. 이거. 하지만 결국 만들어내요.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결국엔 만들어낼 겁니다. 이 정도만 각오하면 될 것 같아. 우리 모두. 그리고 제발 빨리 가지 말라는 마음으로 좀 모아가는 거. 요런 느낌이 전 되게 현실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셀제는 보내주고. 예. 다 지난 일 가지고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론 세일제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이미 떠난 친구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사도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렸죠? 저는 추천을 못 해드려요. 예. 그래서 쥐고 있는 걸 털리지 말자. 모든 주식은 다 그래요. 엊그저께 방송에도 제가 그랬죠? 순환매. 한 놈만 갈 수 없어요. 종목 내에서도, 삼형제 내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셀제가 간 거예요. 일단은 얘가 좀 많이 가기를 기원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꿈틀꿈틀 때가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와 셀케가 가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재료로 갔어요. 코로나 테마로 가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가야 되거든요. 튼튼하게. 지난 2017년처럼, 이때처럼 매출이 뭔가 폭증하거나, 그죠? 물론 매출은 지금 계속 소리 없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21년, 22년은 더 기대돼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가자고요. 요것만 잠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꼭 늦어. 하지만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모을 기회를 더 많이 주기를 바래요. 빨리 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제 추정된 제 최소 목표가 밝혔습니다. 회장님의 말을 근거. 이 근거 이유는 과거 발언. 만들어냈다. 그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때 폭풍 공부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 파악해요. 진짠가? 그리고 나서 이 화이자 이거 나오는 거 보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때.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근거는 램시마 SC가 될 겁니다. 일단 신호탄은. 그 위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램시마 SC뿐만 아니라. 근데 얘 하나만으로도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제가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을 제가 할게요. 기가 막혀요, 이거. 물론 뭐 많이 좋은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처음부터 다 오픈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그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것들도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제가 다 말씀드렸죠? 2017년 폭증 때 움직이지 않은 거 우리 속지 말자. 앞으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모아가자. 이런 개념, 그죠?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각기의 매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키가 맞춰질 겁니다. 셀제가 고평가되면 얘는 내려와야 돼요. 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따라가거나 혼자 날고 기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셀트리온 셀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참고예요, 참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과거에 셀키의 가치가 셀트리온의 4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대충 40에서 50%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안에서 놀아요. 셀트리온의 시총 그리고 셀케의 시총이요. 1대 0.4에서 5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또 이 가치도 아니고 누구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셀제는 이미 가버린 마당에 셀트리온과 셀케를 네.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출발을 해버린 거에서 더 사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비슷한 선상에 있는 이 친구들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케의 시총이 셀트리온의 시총의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셀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50%를 넘어가면은 고평가 권역대로 인식해서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혹은 뭐 매매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도 팁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각각의 매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은 그냥 진리예요. 그 근원 및 진리 흔들리시지 마세요. 진리니까. 그리고 연구개발, 뭐 셀키로 매출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셀제는 항상 요거 하나로 끝내잖아요. 램시마 SC 전용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래 일정 시점에 램시마 SC의 수요가 폭증하고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공장을 늘렸는데요. 그 공장을 생산 전용 공장을 셀트리온 제약이 갖고 있어요. 얘가 대박절이거든요. 얘가 이 상품이. 그렇기 때문에 셀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 셀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직판 체제로 전환이 됐고 값싼 원료를 받아서 비싸게 전 세계에 파니까 마진이 좋아지겠다. 증가. 그쵸? 많이 팔라고 우리 응원해주자. 제발 많이 팔아주세요. 그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 결론은 항상 똑같죠. 그리고 이 빅픽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냥 여기 적어드린 거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날고 기어봐야. 제 손바닥에 있다고 했죠. 제 인생주예요. 셀트리온.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실까봐 안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너무 많이 머릿속에 과부하가 돼도요, 머리가 아파요. 전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뭐 심지어 이 종목만 매매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블록 뛸 때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헷갈릴 때는 헷갈린다고 말할게요. 하지만 분명해 보일 때는 제가 멘탈 잡아드릴게요, 앞으로. 이 그림 안에서 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빅픽처. 과거에 기었을 때, 셀트리온은 움직이지 않았었다. 속지 말자. 그 기간이 좀 길을지라도. 때가 되면 갈 거다. 이해되시죠? 미래 목표가도 저는 시총 400조 이상으로 박았습니다. 네. 황당하시죠? 이 정도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얘기를 제가 조금 정성껏 만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되셨나요? 나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접근 개념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고수분들은요, 제가 아닙니다. 이 회사를 믿고 셀트리온 제약이든 헬스케어든 이건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이 회사를 믿고 그냥 계속 소리 없이 꾸준히 모으신 이분들, 여기에서 사셨어도 물량을 계속 담아서 수량을 늘려서 평단도 낮추신 그런 분들, 진정한 고수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셀트리온이 여러분들을 구해주러 갈 겁니다. 또 밑에 계신 분들을 웃게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그냥 개미 한 마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탄 그런 개미일 뿐입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같이 먹자고. 나중에 미래의 주주를 꿈꾸자고. 그것 뿐이에요. 존슨앤존슨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난 생각한다. 미래 일정 시점에 우린 저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과거를 회상해 보자고요. 나중에 저랑 같이. 우리 그때 이때 말 많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어떤가요? 이런 꿈을 갖고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큰 그림이 잡혔는데. 이해되시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제 주주로서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제 마음을 먹고 있다. 그 이상이야도 아닙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오겠지? 그냥 이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실 거는 이제 좋아요를 꼭, 그쵸?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방송도 시청해 주실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친구의 친구, 지인, 예, 저를 알려주세요.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독자 수를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차분히, 천천히 가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천천히 호흡을 가자고요. 저도 그렇게 방송을 할게요. 같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방송하고 또 다른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제가 또 다른 방송도 준비하는데 바빠서 잘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고요. 또 차차 방송을 준비할게요. 이해되시죠? 편안한 밤 되시고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세요.